(2월 2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독주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지지율을 하락하게 견인하는 데는 본인의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본인의 대선 태도들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누가 꽃가마 태워줄 줄 알고 한국에 오면 여러 정당이 서로 데려갈 거라고 보고 주요 정권들과 이렇게 물밑으로 교류를 이렇게 해오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 오면 여권에서 후보로 저절로 만들어줄 줄 알고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나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대선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제가 반 후보가 안 될 거라고 예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기득권 엘리트층에 대한 저항으로 대중들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외교부 관료,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죠. 편하게 지내다가 외교부 장관하다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재수가 좋아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고 또 자동 연임 됩니다. 10년을 유엔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소신 있게 싸워보지 못한,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의 한계가 이번에 낙마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반기문이 사퇴한 이후에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더 강화되느냐, 안 그러면 문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황교안, 유승민 등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이렇게 본다면 이 실제 현상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문재인 후보에게만 유리한 부분은 대서특필을 하고 문 후보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은 이렇게 축소하는데요. 어제 반기문 후보가 사퇴한 이후 JTBC와 매일경제 두 언론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 후보가 설을 갖다가 전후해서 30%가 넘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문 후보는 25% 안팎의 박스권을 탈피해서 이제는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 후보, 유일하게 문을 꺾을 수 있을 만한 이 보수와 중도를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반 후보가 사퇴했다면, 반 후보 사퇴 이후에 반 후보의 표 일부도 문 후보한테는 갔을 거고, 실제 조사에서 보면 반 후보가 빠진 이후에 표가 누구한테 갔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황교안에게 갔다라는 것이 20% 안팎이고요. 문 후보에게 갔다라는 것이 16에서 11% 사이입니다. 그래서 문 후보에게 두 번째로 반기문 후보 사퇴표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30% 초반대의 지지에 이 빠진 이 반기문 후보의 지지를 피자 조각처럼 나눠 먹는데 황교안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것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문 후보가 그 다음으로 가져가면 그럼 문 후보의 지지율은 35%를 돌파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어제 JTBC 조사에서 문 후보 26.1, 황교안 12.1, 안희정 11.1, 이재명 9.9, 안철수 9.3, 유승민 4.3, 남경필 2.0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 후보의 지지율이 마이너스 6.7, 그러니까 설 직후 있었던 조사보다 마이너스 6.7이고요. 황교안은 플러스 4.7, 안희정도 플러스 4.7, 이재명, 안철수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 안철수 후보는 1.4% 늘어났습니다. 유승민은 1.9가 늘어났고 남경필은 1.1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문 후보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늘었거나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남경필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 이 빈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경의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빠지고 난 이후에, 반기문 후보가 빠지고 난 이후에 문 후보가 25.4, 여기서는 2등이 안희정입니다. 11.2, 3등이 황교안 10.5, 이재명 9.6, 안철수 9.0, 유승민 4.9, 손학규 3.0, 남경필 2.0,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문 후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매경은 JTBC의 문 후보가 26.1이었는데 매경은 25.4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반기문 후보가 문 후보는 30%를 훌쩍 넘기고 자신은 13. 몇 프로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아서 사퇴를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작 반기문 후보가 사퇴하고 나니까 문 후보의 지지율이 이전의 박스권인 25, 26%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야권 후보의 전체 합계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반기문 후보의 지지율은 주로 보수 후보들에게 가고 나머지는 아직도 반기문 후보가 빠진 이후에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로 이렇게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기문 후보 사퇴의 이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황교안이고, 두 번째는 안희정이다, 세 번째는 안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반기문 사퇴 이후에 이제 4%대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요, 반기문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라는 것은 유승민 후보의 확장성에 좀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본류층인 보수층의 지지를 잘 얻지 못하는 데는요, 본인의 엘리트적인 이미지라든지 대중과 좀 괴리된 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정책들이 가장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접합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최근에 30% 이상을 구가했던 문 후보의 지지율은 헛개비였나? 안 그러면 허상이었나? 안 그러면 반기문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의 거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반기문 후보가 문재인과 양대 체제를 형성을 해서 문재인 대 비문재인은 반기문이 빅텐트로 단일 후보로 하려고 했던 게 여태까지 대선 구도였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기문은 언제 낙마시켜도 낙마시킬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들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후보가 상당한 수준까지 좀 띄워줘야 반기문은, 그리고 황교안이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고 반기문은 내려가고 이러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분란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 빅텐트를 둘러싼 혼란이 반기문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 즉 박지원,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이런 사람들은 반기문과 더불어서 빅텐트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반기문은 되지도 않고 또 만들어지지도 않는 빅텐트에 집착하면서 계속 반문재인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앞으로도 한두 달은 더 수행해 줬어야 문재인 후보로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가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출마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즉 반기문과 황교안을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고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유리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총장이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문 후보에게는 상당히 이 반문연대의 결성 가능성을 더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기문이 본인이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반문연대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대선 후보 시켜주라. 남은 부분들은 당신들하고 개헌을 하든 뭐 권력을 분정하겠다. 임기 단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을 고생을 몇 년씩 해왔는데 당신 어느 날 와서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거나 비슷하면 모를까. 지금 그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보고 당신을 밀어달라는 거냐. 이래서 어제도 보면 새누리당을 갔을 때 임명진 위원장이 낙상을 할 수 있다. 여기저기 겨울에 다니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게 좋다 했고, 이 바른정당에서는 반기문 후보에게 우리 당에 입당이나 해서 경선해라. 당대 당 통합이니 당신이 만든 조직과 우리 당이 합당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이 갑자기 조기 사퇴해버리면서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이 반문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 또 보수 진영의 후보 구도가 유승민과 황교안으로 좁아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불안한 환경이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언론들은 이 내용들을 잘 보도를 강조를 해서 하지 않는데요. 왜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25, 26%로 떨어졌냐? 자, 이 부분에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야권 후보들이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반기문이 없으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나올 후보가 있냐, 뭐 반문연대를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될 사람 밀어주자고 무조건 문재인이었는데, 이제는 야권 후보 중에서도 입맛에 맞게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보자. 그런 어떤 성향이 지배를 하니까 그런 어떤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이 안희정도 괜찮네.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안철수 이런 식으로 표가 좀 더 분산되는 겁니다. 실제로 반기문 후보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1%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후보 지지율 13% 안에 대부분이 보수지 거기에 진보나 중도의 표들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반 후보도 지지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13% 떨어졌는데 거기에 일부 보수가 아닌 충청권 지지가 있었다고는 보지만은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보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후보 사태에서 나온 파일을 그냥 여론조사로 물어봤을 때는 문재인이 가져갔을 거다라고 답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반기문 찍을 사람이 문재인 찍겠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고 한 사람 빼고는 황교안과 유승민 가져가고 일부는 안철수가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보수적에서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로 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은 전적으로 야권 주자들이 이제는 무조건 될 사람 문재인 밀어주자. 그래야 정권 교체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느슨해진 거죠. 이재명이 안철수가 안희정이 낫더라.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라서 이쪽 저쪽 조사에서도 11.2, 1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11%대까지 올랐다. 황교안이 12에서 14이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0%다. 10%에서 11% 사이다. 안철수가 이 9.1에서 9.3 사이다. 그리고 유승민이 4%대다. 이런 부분에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비슷합니다. 문재인은 25, 26입니다. 자, 반기문 후보 사태는 문재인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사퇴했다고 야권을 지지하는 야권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희정과 이재명이 서로 연합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문재인은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 황교안과 유승민의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근데 이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의 표를 모으면 한 6%, 15%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차로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나머지 비문 진영에 있는 사람과 추가로 단일화하는, 뭐 안철수든 손학규든 단일화하는 이런 상황을 거쳐서 1대1로 문재인과 붙는 그런 형국이 되어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반기문 사태는 대선 구도를 간명하게 만들었고 문재인에게도 위기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